여러분,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나름 잘 푸는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좋은 방법을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수학 시험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시간이 남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학생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빠른수학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고1 문제를 풀다가 제가 좋아하는 항등식 풀이 문제와 기하학적 해석 문제가 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9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이제 기하학적 해석으로 제가 쉽게 풀었던 문제인데, 물론 보기 문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 사고 과정은 이랬어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절대값 범위를 나누는 순간 시간이 약간 걸리죠. 물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림을 생각해보는 이유는 제 경험상 그림을 그렸을 때 좀 더 빠르고 쉽게 풀렸던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림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x-3은 3을 기준으로 이제 꺾이는 그래프죠.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왼쪽 식도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이 대략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즉 그림에서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x는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구하는 해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림 그릴 때도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잡자면 이 절대값 그래프의 끝점은 3,0이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은 3,-4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기를 봤어요. 그런데 알파 베타 사이에 이제 정수들의 합을 구할 건데 일단 3 하나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3 말고 양쪽에 정수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3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가 된다면 2와 4가 동시에 추가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또 1과 5가 동시에 추가가 되겠죠. 즉 추가가 된다면 2와 4, 1과 5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양쪽에 2개씩 추가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합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3이 무조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만 되거나 그 다음에 2와 4를 포함한 6이 추가가 되거나 또 1과 5가 들어와서 6이 추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모든 정수의 값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에서 6씩 추가한 값, 즉 3, 9, 15, 21 이렇게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기 중에 3번을 고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실제로 제 풀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기에 이제 가능성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항등식 풀이로 이걸 풀게 됐습니다. 문제를 보면 2, 4분면 위의 점에서 접할 때 f-4와 4의 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직선을 fx를 했기 때문에 f-4는 -4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곱이죠. 2, 4분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때 f-4와 f4의 곱이 지금 일단 함수값이 달라진 건 보이시죠? 자, 근데 물어본 건 f-4와 f4의 값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든 생각, 이 경우가 무수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답이 달라진다면 모순이 되겠구나. 아, 이거 항등식 문제구나. 눈치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찾으러 갑니다. 처음에는 지금 요 파란색 그래프처럼 기울기가 1인 케이스를 보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러면 물론 계산이 쉬운 편이지만 루트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간단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게 뭐냐? x축과 평행한 직선, 요때입니다. 자, 요때 f-4는 4고 f4도 4가 나오죠. 자, 따라서 정답이 16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은 2, 4분면이 아니라 이 y축 위의 점에서의 접선인데 모순이지 않냐. 자, 이거 제 영상 과거에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자,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초록색 직선, 즉 2, 4분면 위에 접하긴 하는데 저 Y축에 거의 근접해 있을 때, 저 때의 곱도 똑같겠죠. 근데 이때의 값은 지금 제가 그림이 이렇게 떠 있어서 그렇지 아주 근접하게, 즉 약간 극한의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근접하게 간다면 저 Y축, 저 빨간색 직선과 거의 같은 직선이 나오겠죠. 따라서 곱이 16이라는 확신을 얻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제 풀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5번 찍고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려면 평소에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 영상의 무의식 공부법을 통해 그림을 손으로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방금처럼 시간 단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또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시험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답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번 영상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해요. 시험 때 시간이 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